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2학기의 한문수필 포화 5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포화 5기의 주제는 주어진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어느 여관집 노비의 인생관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포화 5은 밭꽃이 피는 집이라는 의미로 18세기를 대표하는 문인 중 한 명인 이학규가 유배지에서 쓴 체험적 수필입니다. 서울에서 온 나그네로부터 어떤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얻게 된 성찰을 체험과 깨달음의 구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자유로운 필치로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간단하게 적은 소품문으로 작가가 유배지에서 보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생활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인식의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인 나는 자신이 사는 곳의 풍토와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병까지 얻게 됩니다. 이때에 이러한 사정을 들은 나그네가 나에게 여관집 노비는 무사태평하게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인물로 의식주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주인에게 구속된 존재이지만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고 지금의 삶을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기며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나는 삶에 대하여 자신과는 대조적인 태도를 지닌 여관집 노비를 통해 현실에 견디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즉, 현실의 고통을 너그럽게 바라보려는 인식의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7분 국어 본문 감상. 낙하생이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이 못 되고 너비는 9자가 못 된다. 인사를 하려고 하면 가시 천장에 닿고 잠을 자려고 하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한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면 창문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래서 둘러진 담장 밑에 박을 10여 개 심었더니 넝쿨이 자라 집을 가려주었다. 그러자 우거진 그늘 때문에 모기와 파리떼들이 어두운 곳에서 서식하고 뱀들이 서늘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두운 밤에 자주 일어나 등촉을 들고 마당을 살펴보았다. 가만히 있으면 가려움 때문에 긁느라 지치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소화되는 것이 두렵다. 이를 걱정하고 신경 쓰느라 병이 생겼으니 소갈증이 심해지고 가슴도 막힌 듯 답답했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말하곤 했다. 서울에서 온 어떤 나그네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몸소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저는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했습지요. 영남 땅의 나루터와 정자, 역정이나 여관, 그리고 궁벽한 고을의 작은 주막들에 이르기까지 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행객과 나그네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답니다. 수령과 보좌관원이 먼저 내실을 차지한 채 서늘하게 지내고 바람 부는 곁채와 시원한 평상은 아정과 약졸들이 차지하지요. 오직 뜨거운 굴을과 뜨뜻한 침상에는 벽을 뚫고 관솔불이 비쳐들고 대자리를 깎아 빈들을 쫓아내는 곳만이 남게 되지요. 그곳만은 어느 누구도 다투지 않으며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이틀 밤을 묵고 지내는 곳이랍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면 마치 가마솥에서 밥이 뜸들 듯한답니다. 게다가 고약한 액취가 나는 사람, 방귀 뀌는 사람,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사람, 이를 빡빡하는 사람, 오미 나서 벽에 긁어대는 사람, 잠꼬대를 하며 욕하는 사람 등등 갖가지 모습을 연출하니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 사람은 옷가지를 집어들고 돗자리를 끼고서 부엌 바닥이나 방앗간 또는 외양간이나 마구간 등을 찾아다니면서 잠자리를 너댓 번씩 옮깁니다. 그런데 여관집의 노비를 보면 이와는 다릅지요. 때가 잔뜩 낀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부지런히 소나 말처럼 분주히 오가며 일을 하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불부터 아침 저녁을 해결하니 버려진 음식도 달게 먹는답니다. 그 사람은 취하여 배부르면 눕자마자 잠이 들지요. 우리네들이 예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편안하게 여기니 마치 쌀쌀한 날씨 속에 선선한 방에서 잠자듯 한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옷은 다 해지고 여기저기 꿰매었지만 살결은 튼실하고 특별한 재앙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있지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고 끙끙거리며 탄식하느라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재앙을 특별히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릴 사람이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지요. 지금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여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관은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 그대는 이러한 여관의 몸을 기탁해 사는 데다가 다시 또 멀리 떠나와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 중에 여관에 머물고 있는 셈이지요. 저 여관집의 노비는 일점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면서 음식도 잘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니 추위와 더위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질병도 해를 입히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관 중에 여관에서 지내면서도 여관을 여관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화를 돋우고 들복과 원기를 손상시키니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여관집의 노비가 하는 것처럼도 하지 못하는구려. 이에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고 포하옵기라 하였다. 7분 국어 심화학습 포하옵기의 구성입니다. 포하옵기는 글쓴이의 체험과 깨달음이 기승전결의 4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승전에서는 글쓴이의 체험이 드러나 있는 반면 결에서는 깨달음을 서술하였습니다. 기에서 나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집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합니다. 승에서 나그네는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에서는 나그네가 여관에서 천수를 누리는 노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에서는 나그네가 스스로 병을 만드는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를 통하여 집이 좁고 벌레가 많아 병이 생겼음을 하소연하는 내가 의식주가 변변치 않지만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으로 여기는 여관집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운명에 순응하며 만족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관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관의 지시적 의미는 일정한 돈을 받고 손님을 묵게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잠시 머물러 가는 세상이라는 비유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 어떤 나그네는 여관에서 일하는 노비의 삶의 태도를 예로 들어 나를 깨우칩니다.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하나의 여관이라면 내가 세상살이와 동떨어져 사는 이곳은 그야말로 여관 중의 여관에 불과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관이라고 보는 관점은 봄날 밤에 도리원 연회에서 당나라 시인 이백이 지은 시문의 서인 춘야연 도리원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백은 물의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세월은 영원한 나그네이다.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으니 인생을 즐긴다 하여도 그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하며 봄날 화려한 정원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느끼는 인생 무상을 노래하였습니다. 글쓴이와 여관집 노비의 삶의 태도입니다. 글쓴이는 현재 머무는 유바지의 집의 환경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불평을 합니다. 반면에 여관집 노비는 의식주가 풍족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구속되어 천하게 살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포하옥기와 이학규의 생애입니다. 유복자로 태어나 외가에서 성장한 이학규는 18세기를 대표하는 문인인 외조부 이용해와 외숙 이가환의 혼도를 받아 10대 때부터 문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신유박해로 남인 세력이 되고 몰락했을 때 그는 축출당한 인사들과 맺었던 관계 때문에 경상도 김해로 유배를 가서 무려 24년 동안이나 억류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두 자식과 아내와 노모가 죽었으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포하옥기는 이러한 상심, 우울, 정막, 그리고 비탄의 정서가 배어있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박일로의 가사 노항사가 있습니다. 노항사는 작가가 경기도 용진에 은거하고 있을 때 이덕형이 찾아와 산인 형편을 묻자 이에 화답하는 뜻으로 지은 가사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안빛 낙도하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어 제재면에서 포하옥기와 유사합니다.